베트남 하노이의 한 포토 부스입니다. 베트남 여성 2명이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한국인 여성 1명이 갑자기 다가가 손을 뻗더니 베트남 여성을 때립니다. 모자까지 떨어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격해졌고 결국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은 베트남 여성들의 촬영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빨리 끝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영상과 이들의 신원이 SNS에 퍼지면서 베트남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개인의 일탈이 자칫 양국 국민 감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이번엔 태국 파타야 한 식당에서 우통을 벗은 남성들이 격하게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대형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경찰이 한국인 4명을 연행해 조사한 결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잇따른 한국인들의 폭행에 대해 현지 매체는 한국 국격을 떨어뜨린 사건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세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사람과 관련된 일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보이는 무인 셀프 사진관 지나면서 한 번쯤은 보셨죠? 부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즉석에서 사진이 나오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번 일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인타운 안에 이 무인 사진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한 부스에서 베트남 여성 2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한국인 여성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빨리 나오라면서 이제 재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통하니까 한 한국 여성이 이 베트남 여성의 팔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격한 싸움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를 내리치고 양측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그런 상태로까지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여성을 발로 차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있는 게 영상하고 이제 주장뿐이라 사실관계 정확히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사진을 얼마나 오래 찍었길래 이런 상황이 난 걸까요? 일단 공개된 저 CCTV 영상에 따르면요. 사진을 찍는 시간이 뭐 특별하게 더 길게 소요됐다라든지 이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스티커 사진기,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는 사진을 뭐 고르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저 베트남 여성들은 사진을 고르고 있던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기계들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과도한 시간을 소비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한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음 차례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재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감정 싸움이 일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가 앞서 11일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16일이니까 닷새 전 일이 지금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이게 그동안 CCTV 영상이 퍼지고 베트남 여성 측
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서 현지에서부터 네, 터졌군요. 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양국의 온라인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한국 여성이 현지에 있는 한국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다. 뭐 이런 사실까지 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신상이 밝혀지는 등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해당 한국 여성이 베트남 교민 대화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예. 당시에 본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베트남 여성 둘이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술 기운에 해서는 안 되는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공안의 동행 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치료비를 포함해서 약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일단 이 여성은 폭행 자체는 좀 인정을 했네요. 근데 합의했다고 했는데 또 이 베트남 피해자는 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해 한국 여성의 입장에 따르면은 예. 우선 뭐 당시에 술에 취해서 하면 안 되는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치료비를 포함해서 하나로 약 3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진관 측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인 사진관 측에서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에 현장이 이 통제를 했고 직원이 통제를 했고 그리고 이 즉시 신고까지 했다.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러면서 CCTV라든지 아니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매장 내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지금 저 업체 자체가 한국 한인타운에 있었고 한인 그 업체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뭔가 조금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저 사진관 자체에 대한 좀 공격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지 경찰이 목격자 조사까지 완료를 했다고 보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배님? 네, 일단 베트남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예. 또 재판까지 받아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런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적으로 또다시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와서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예. 이제 다른 곳에서 형사처벌,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우리나라의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실제로 형사 사건화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처벌 가능하긴 한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뭐 형사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들을 또 소환을 한다든가 해서 예. 그 피해 진술을 또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형사처벌 자체는 베트남에서 모두 처벌을 받고 끝이 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건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저 여성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국내법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긴 예. 합니다. 결국 이런 CCTV를 통해서 신상이 정보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자문을 구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형사 고소는 조금 만류를 하고 싶긴 합니다. 일단 현지에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국내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처벌까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예.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피해자라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소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따라서 뭐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들 그리고 현재까지는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류를 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